우리나라는 아직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40여 년 전의 군사반란 계엄령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1980년 전두환과 그 잔당들이 불법적인 군사반란 계엄령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는데 전두환은 죽었지만 그 상처와 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래서 지난 40여 년간 군사계엄령이 발동될 엄두도 나지 않았던 것이며 박근혜 정권 때도 문건으로만 나돌다가 결국 실천하지 못했던 군사계엄령이었다. 그런데 올해 12월 3일 그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모한 짓이었는지 과거에 트라우마를 안고 살던 현재 70대 이상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밤새 연락을 취한 것만 봐서라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트라우마였는지 이 세대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조차 보실 엄두를 못 내던 분들이시다. 그만큼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우리인데 2024년 12월 3일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의 군사계엄령이 발동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것도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전국적인 데모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연평도 포격 때처럼 북한의 기습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온한 때였는데 윤석열은 계엄령을 발동한 이유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폭압적인 예산안 삭감으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기에 그랬다는 것이다. 검사 시절 법 권력 위에서 살아와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소통이 불가한 면도 있었고 또한 주술과 무당들이나 신기 있는 아내에게는 완전 잡혀서 사는 것이 내내 불안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군사계엄령까지 실행할 것이라고는 그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군사계엄령을 실행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멘붕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왔을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떠한 위험인물인지 인지했어야만 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대선 토론에 나왔겠는가? 미신과 주술에 사로잡힌 인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국정도 바로 그러한 힘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에 오늘날 12.3 국가 반란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같은 시대착오적이며 어이를 상실케 하는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바로 이 정부가 주술에 의해 움직이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그것을 폭로한 강혜정 씨의 증언에 의하면 무당법사인 명태균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를 장님무사와 그 어깨 위에 올라탄 주술사라고 했는데 이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사실 성경에서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라는 표현으로 지목하고 있다. 성경에서 짐승은 왕이나 임금 등 국가 권력을 상징하며 음녀는 그 권력을 뒤에서 조종하는 주술 세력을 가리킨다. 구약에서는 이세벨이라는 음녀가 아합을 조종했고 신약에서는 헤로디아라는 음녀가 헤롯을 조종했다. 그리고 계시록이 예언한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는 중세 암흑기 유럽의 전제 군주들 위에 올라탄 종교 세력, 즉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각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오컬트 무당 세력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 상태,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금 이 나라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온갖 무당법사 주술 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이 얼마 전 터져나온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명태균이 자신이 허언증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폭로한 김건희와의 카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이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김건희는 대통령인 남편을 향해 무식하다, 지가 뭘 알아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평소 남편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줬고 반면에 자기보다 더 영빨이 세 보이는 명태균 혹은 천공 같은 무당법사들에게는 용서해 주세요 혹은 제가 선생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불종적인 태도를 보여줬는데 이것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위에 무당마누라, 무당마누라 위에 무당법사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군사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본인이 지난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이다. 도대체 저 둘은 무슨 관계일까? 이것이 항상 궁금했다. 항시 김건희는 윤석열 뒤를 따라다니며 뭔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듯이 명령하는데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국무활동이 아니며 가정에서도 역시 정상적인 부부관계 모습은 아닐 것이다. 만일 남편이 뇌병변 장애라든가 금치산자라면 모를까?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는 주술적으로 모종의 위계 질서가 잡혀있는 듯하다. 윤석열 역시 외가가 남묘호랭개교 집안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윤석열의 정신세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웬만한 무당보다는 세다는 김건희를 만나서는 그 신기에 압도되어 모든 정신적 권한을 김건희에게 내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확하게 성경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윤석열은 김건희의 말을 듣고 김건희는 무당법사의 말을 듣고 이러한 주술적 위계질서 가운데서 각종 범죄와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김건희의 특검 온도가 연일 높아져가니 결국 주술 세력의 주문에 의해 어이없게도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다. 사실 이번 계엄령은 갑작스런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군사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연일 터져나오는 김건희 특검 리스크에 대비해 마치 군사적 행동이라도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윤석열의 도발적 언행들과 계엄령을 건의하여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자리에 윤석열의 최측근 충암고 선후배들이 배치되었다는 것만 봐도 이를 우려하며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선택할 최후의 선택지는 전쟁과 계엄일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했던 일부 시민 인사들과 언론들의 논평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정말로 현실로 되돌아왔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40여 년간 민주화의 염원과 성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반 대중의 피와 눈물로 이룬 그 민주화가 자신들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 서민의 삶과 터전, 서민의 생계와 안전은 자신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 오로지 자신들의 일신과 안녕, 자신들의 부와 명예에만 집착하여 주술에 기대는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보란듯이 군사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치 구한말 조선시대 고종과 민비를 보는 듯하다. 무능한 임금과 주술에 빠진 민비, 그래서 신분차별을 없애달라, 평등한 삶을 보장해달라는 조선 민중을 향해 외국 군대를 들여와 무차별 학살을 감행했던 고종과 민비, 결국 그 조선은 멸망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역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반드시 탄핵을 이뤄야 하는 이유이다.